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바로 민주적 AI 그리고 실적 섹터인데 네. AS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민주적 AI라는 게 결국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자란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전력 이슈가 또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 자체적으로는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소소했고요. 반면에 주말에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실적 이슈가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이제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한국콜마는 실제 금요일 날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장중 10%까지 올라가는 좋은 모양이 나왔는데요. 금호수교학은 실적이 매우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이 좀 하향되면서 오히려 10% 정도 하향하는 낙폭을 보인 것이 좀 특징이었다 생각이 들고 당해 실적이 좋아도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안 좋으면 또 주가가 못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S 들어봤는데요.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첫 번째 무역 협상일 테고 지금 해당 소식에 보시면 미국 증시 선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 1.36% 정도 오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 시장이 뭐 매도 먼저 맞지만 또 좋은 일이 먼저 반영되는 시차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 사이에 들려온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도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중국의 그 협상 대표도 좋은 진전이 있었고 오늘 내로 뭔가 합의된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환율도 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뭐 코인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10만 불 다시 넘은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에도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효과가 미리 반영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안으로 발표될 합의 내용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로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또 양당 간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또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코인이다. 달러랑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코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미국의 테더라는 그 코인을 대표적인 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가상자산 관련된 코인이 얘기가 되는 건 뭐 환을 통해 가지고 뭐 서로 교환을 할 때 시간적인 또 비용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월급 주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해외 그 관련된 사이트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비용 이런 임금 지급 관련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향후에 100여 개 나라에도 지급이 될 이런 서비스가 통용이 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되게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필리핀 가정부라고 할까요? 그분들한테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 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정보 인증입니다. 양자 내성화목 관련된 실증과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20%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이 그 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 실증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서 관련주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날인데요.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가상연계 관련된 패키징과 관련된 그 연결 실증 사업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있고 올라갈수록 실적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영향들을 보고 있어서 오늘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아톤입니다. 흔히 말해서 돈 버는 보안주라고 하면 아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해킹 관련 이슈에서 패스라고 하는 유심과 관련된 명의도용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다나른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두 종목 아톤과 한국정보인증은 고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봐야겠죠. 두 번째 이슈로는 다크팩토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다크팩토리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좀 생소했는데 다크팩토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 꺼진 공장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장의 자동화를 얘기할 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인간과 로봇의 적절한 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크 팩토리는 아예 인간의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배제돼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일을 안 하는 공장이니까 굳이 불을 켜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크 팩토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스마트 팩토리인데 사람이 없는 공장 이러다 보니까 K로봇에 대한 해외 수주라든가 공작기기 관련된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1분기 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공한 현대차 미국 공장도 자동화율이 엄청 높다고 하는데 상해에 있는 그 테슬라 팩토리 같은 경우는 자동화율이 95%나 된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공장의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공작기계 수주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공작기계라든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로봇주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시스템입니다. 원래 뭐 장사정포 관련된 방어 레이더 관련된 최근의 수주도 눈에 띕니다만 AI 방산 관련된 개념을 스마트 팩토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YG원입니다. 공작기계라든가 절삭 공구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고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들고 워렌 버핏의 그 자회사 개념에서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것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즈인데요. 겐트리 로봇이라고 하는 그 로봇 시스템을 최근에 자동화 산업전에서 선보인 게 눈에 띕니다. 역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세 종목 모두 고의견을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전략주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 전략주는 로보티즈입니다. 제가 어제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이 로보티즈 로봇이 쓰레기통을 들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가 정말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전략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네요. 일개미, 집개미라는 뭐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뭐 호텔에서 일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적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궤화됐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최근에 좋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랑 같이 물류 로봇을 개발하는 MOU도 최근에 맺은 바가 있고요. 또 계열이 아무래도 LG 계열이다 보니까 LG전자의 AI 워크러그와는 약간 좀 제한돼 있습니다. 다리는 없습니다만 위쪽은 휴머노이드 형태의 어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부 납품을 한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 보시면 LG 쪽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의 뭐 진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로보티즈의 성장을 좀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립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1,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전략주 로보티즈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원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